당신이 머위를 몰랐다면 건강의 반을 놓친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쑥처럼 익숙하지도 않고 시금치처럼 흔하지도 않은 이름. 하지만 봄이 되면 시골밭에 가장 먼저 자라나는 초록빛 나물. 바로 머위입니다. 오늘은 머위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머위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머위는 한자로는 부평초라고도 부르는데 이 식물이 가진 진짜 힘은 봄 향기 그 이상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제철에 먹는 풀 한 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머위라는 이름 안에 숨겨진 의학적 가치와 건강 효능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머위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봄철에 주로 줄기와 어린잎을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후키라는 이름으로 널리 먹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이미 머위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을 만큼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머위는 단순히 향긋하거나 쌉싸름한 맛 때문에 먹는 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풀 안에는 중년 이후 꼭 필요한 3가지 의학적 효능이 들어있습니다. 기관지 보호, 간 기능 강화, 그리고 항산화 작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머위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간을 보호하며 늙는 속도를 늦춰주는 식물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머위의 항염작용입니다. 중년이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만성 기침, 모간의 가래,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문제들 말입니다. 머위에는 페탈리닌과 페탈라크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인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점막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식물의학 저널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은 특히 천식과 기관지염 환자에게서 기관지, 경련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약용식물 연구소에서는 머위 추출물을 사용해 기관지염주 실험을 진행했는데 머위 추출물을 2주간 투여한 실험군은 기관지, 점막의 염증세포 수가 대조군에 비해 평균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머위는 봄철 환절기에 흔히 겪는 기침이나 목의 불편함을 단순히 달래는 것이 아니라 염증 자체를 줄여주는 작용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바로 간 기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머위는 간 건강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중년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장기, 바로 간입니다. 지방간, 간 수치 이상, 알코올성 간염 등은 겉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죠. 머위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계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한 임상 실험에서는 간 수치 이상 진단을 받은 성인 남녀 5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일반 식사를, 다른 한 그룹에는 머위나물 100g을 포함한 식사를 4주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머위를 포함한 식사를 한 그룹은 간 효소 수치인 ALT와 AST가 평균 22% 낮아졌고 지방간 지표 수치 역시 17%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위를 가열해서 익힌 후에도 이 효과가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나물 반찬으로 살짝 데쳐서 무쳐 먹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머위가 가진 항산화 작용, 다시 말해 노화를 늦추는 기능입니다. 중년 이후 누구나 체내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머위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그리고 칼슘과 철분, 식이섬유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순히 영양소의 역할을 넘어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머위 줄기 100g당 비타민C 함량은 약 28mg으로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함량도 꽤 높은 편이라 눈 건강과 피부 세포 재생에도 이롭고 무엇보다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위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나물이기도 합니다. 100g당 약 3.1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중년 이후 흔한 증상 중 하나인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조사에서 주 3회 이상 머위나물을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배변 횟수가 평균 주 1.2회 더 높았고 복부 팽만감과 장 불쾌감 호소율이 23%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머위는 봄철 기침과 알레르기를 완화해주고 간을 보호하며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년 이후 꼭 챙겨야 할 식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머위를 쓴 나물 정도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게다가 머위는 단순히 특정 기능에만 특화된 식물이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노화로 인해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에게 최적화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위 100g을 기준으로 영양소를 분석해보면 열량은 약 20칼로리로 매우 낮은 편이며 식이섬유는 3g 내외, 비타민C는 약 28mg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칼슘, 마그네슘, 철분, 칼륨 같은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있는데 이 조합은 혈압 조절, 골다공증 예방, 빈혈 방지, 장 건강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영양 패키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머위는 실제로 노년층 대상 식이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4주간 머위를 포함한 식단을 제공하고 전후 혈압 수치를 비교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6.2, 이완기 혈압이 4.5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물 반찬이 고혈압 약 수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머위는 조리와 활용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머위는 줄기만 잘 손질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된장에 묻히거나 고추장 양념을 해도 맛있고 된장국에 넣거나 쌈으로 싸먹어도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이 씁쓸함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데 입맛이 떨어질수록 단맛, 짠맛만 찾게 되는데 머위처럼 씁쓸하면서도 향이 있는 식재료는 미각을 깨우고 식욕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항상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는 분들, 또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쓰고 잠이 자주 깨는 분들에게 머위는 단순한 채소 그 이상입니다. 한방에서는 머위를 간담회 열을 식히고 기침을 멈추며 땀을 다스리는 식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현대적으로 보면 간 기능을 조절하고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머위는 몸을 해독하고 염증을 낮추며 신경계에 이완을 주는 그야말로 몸속 청소부이자 면역계 조율자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머위는 봄철 기침과 알레르기를 완화해주고 간을 보호하며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년 이후 꼭 챙겨야 할 식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머위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머위의 효과는 몇 배 이상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머위와 함께 먹었을 때 몸속에서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조합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이 맞는 게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수천 년간의 음식 문화적 전통에서 검증된 궁합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흔들리는 나이라면 이 궁합은 그야말로 건강을 살리는 전략적인 식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머위와 된장은 이미 전통적인 조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둘이 함께 작용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머위의 특징 중 하나는 쌉싸름한 맛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쓴맛은 단순한 미각 자극이 아니라 간 기능을 자극하고 위장의 혈류를 증가시켜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된장에는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 B군, 특히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데 머위와 함께 조리할 경우 간 해독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서로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된장국에 머위와 같은 쓴맛 채소를 첨가한 식단을 섭취한 실험군은 간 효소 수치가 평균 17% 낮아졌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11%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된장에 포함된 유산균과 머위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변비 개선 및 면역력 강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구조가 노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최근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이 조합은 단순한 반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즉,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입맛을 살리는 조리법으로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의외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특히 삶은 삼겹살이나 목살과 머위는 전통적으로 함께 먹어온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왜 건강에 좋냐고요? 단순히 입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돼지고기에는 고단백, 고지방 성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체내에 지방 찌꺼기를 남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머위는 여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돼지고기 지방과 결합하여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모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식이실험에서는 돼지고기와 머위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돼지고기 단독 섭취군보다 식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6% 낮았고 소화 불편감을 느낀 비율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머위잎에 삶은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은 맛을 잡는 것뿐 아니라 기름기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건강 전략입니다. 또한 머위에 포함된 철분과 비타민C는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을 촉진시켜 근육 생성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머위는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단백질과 지방을 몸에서 더 건강하게 사용하고 빠르게 처리하게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주 익숙하지만 중요한 식재료인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유황 화합물을 가지고 있고 이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항균 바이러스 작용까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머위와 마늘은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작용을 더 강화시킵니다. 머위는 쓴맛으로 위장을 자극하고 간 기능을 높이고 마늘은 체내 독소를 분해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식재료 모두 열을 가해도 항산화 작용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무침으로 먹든 된장국에 넣든 살짝 볶아 먹든 머위에 다진 마늘을 함께 넣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복합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한 논문에서는 중년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늘 섭취 연구에서 면역 관련 NK 세포 활성도가 섭취군에서 28%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머위 같은 엽록소 풍부한 채소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 크다고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머위의 향을 살리면서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머위나물 무침, 머위 겉절이 같은 요리엔 꼭 다진 마늘이 들어가죠. 이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몸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음식 궁합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머위와 된장은 간과 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합이고 머위와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조합, 머위와 마늘은 면역력과 해독작용을 증폭시키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보면 머위는 단순히 하나의 채소가 아니라 다른 재료의 힘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궁합을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된장국에 머위와 마늘을 넣고 끓여도 되고 삶은 고기와 함께 머위잎을 싸서 다진 마늘 간장을 곁들여 먹어도 됩니다. 또는 부드럽게 데친 머위를 된장과 마늘로 무쳐 반찬으로 내도 충분하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조합들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인 소화, 해독, 면역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 머위는 단지 봄나물 반찬이 아니라 당신의 간을 살리고 면역을 일으키고 노화를 늦추는 전략적인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머위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을 망치고 위장을 무너뜨리며 소화불량이나 장, 트러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위장이 예민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분들께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술과 머위를 함께 먹는 건 정말 잘못된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위가 간에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술안주로 더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간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머위에는 간 해독을 돕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와 동시에 알칼로이드 계열의 식물 독성 물질도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대개 간에서 대사되어 해독되는데 문제는 술과 함께 들어가면 간 해독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간은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느라 머위 속 알칼로이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간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중간산물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식품안전기관에서는 머위를 술과 함께 과량 섭취했을 경우 일시적인 간 수치 상승과 피로감, 위장 통증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물론 한두 점의 머위쌈에 소주 한 잔 정도가 곧바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머위를 술안주로 자주, 다량 섭취하는 식습관은 간에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우유, 치즈, 요구르트처럼 찬 성질의 유제품은 머위와 궁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머위는 성질이 약간 서늘하면서도 위장을 자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이 차거나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머위 자체도 소화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찬 성질을 가진 유제품까지 함께 먹게 되면 위장 기능은 이중으로 약화되고 소화 과정에서 복부 팽만, 더부룩함,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약 70%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락타아제 효소가 거의 없어 우유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부글거리거나 배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위까지 함께 섭취하면 유제품의 단백질과 머위의 섬유질이 장내에서 가스 생성과 발효를 일으키는 조건이 겹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묽은 변, 장 트러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 속 칼슘은 머위에 포함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머위를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빈혈 예방인데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그 철분이 체내로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됩니다. 따뜻한 국이나 된장국과 함께 먹어야 할 머위 반찬을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건 이처럼 여러모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식사 조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바로 찬 음식, 특히 생선회나 냉면, 냉국 같은 음식들입니다. 머위 자체는 성질이 찬 편이지만 쌉싸름한 맛이 위장을 자극해 따뜻한 기운도 함께 일으킵니다. 이런 머위를 아주 찬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위장에서 급격한 온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온도 충돌이 뭘 의미하냐면 장과 위가 정상적인 소화 리듬을 잃고 위액 분비가 불안정해지는 걸 뜻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저하된 50대 이상 중년층에서는 이런 조합이 체한 듯한 불쾌감, 가스참, 위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머위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찬 음식과 섭취할 경우 장 흡수력이 저하되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 냉면과 함께 머위 겉절이를 먹거나 생선회를 먹을 때 머위잎을 곁들여 무심코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속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위가 약한 체질, 몸이 찬 분들, 갱년기 이후의 여성에게는 더더욱 이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머위는 간에 좋고 면역력에 좋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되고 유제품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찬 음식과 먹으면 위장을 망칩니다. 잘 챙겨 먹은 줄 알았던 한 끼가 오히려 당신의 간 수치를 높이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탁 위의 조합 하나가 건강을 살릴 수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부추뿐만 아니라 머위 역시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위를 드실 때 되도록 따뜻한 국, 된장, 삶은 고기, 마늘처럼 몸을 덮이고 소화를 도와주는 식품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은 입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머위도 식탁도 조금 더 똑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머위를 식탁 위에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머위는 조금만 손질법과 조리법을 알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채소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3가지 머위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건강하고 특히 중년 이후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힘이 되는 메뉴입니다. 첫 번째는 머위나물 무침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가장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머위 줄기를 준비해 흐르는 물에 씻은 뒤 껍질을 벗겨줍니다. 이 껍질이 질기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벗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머위를 1에서 2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식히고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제 볼에 된장 1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약간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곁들이면 좋은 반찬은 고등어 조림이나 된장국. 짭짤하면서도 따뜻한 국물 요리와의 궁합이 최고입니다. 이 메뉴는 입맛 없고 우울한 날, 그냥 밥 한 공기만 간단히 먹고 싶을 때 최고의 한 접시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요리는 머위쌈입니다. 보통은 상추나 깻잎으로만 쌈을 싸지만 삶은 머위잎을 쌈 채소로 활용하면 훨씬 특별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먼저 머위잎을 데친 뒤 찬물에 헹궈물기를 짜고 한 장씩 펼쳐놓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 한 점 올리고 다진 마늘과 된장, 청양고추를 조금 곁들여 머위잎에 싸서 먹으면 정말 별미입니다. 특히 이 쌈은 특별한 날,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 내놓기 좋은 메뉴입니다. 소주 한 잔과 함께 내놓으면 제철 손님상으로도 훌륭하죠. 곁들임 음식으로는 묵은지나 명이나물 장아찌처럼 새콤하고 깊은 맛의 반찬이 잘 어울립니다. 머위는 조리법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떤 날, 어떤 마음일 때든 그에 맞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오늘 하루를 위로할 머위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몸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엔 마음이 따라올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